현지 시각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의 한 광장에서는 깃발을 흔들며 총선 출구조사 결과를 환호하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1차 투표에서 압승한 강경 우파이자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민연합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는 조사 결과에 안도했는데 실제 개표 결과도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하원의석 577석 가운데 182석을 차지하며 1당에 올랐고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앙상블은 2위로 예상 밖의 선전을 했으며 국민연합은 3위로 밀려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Il y a eu des hurrahs dans le métro, c'était super quoi. La France n'est pas raciste. C'est un immense soulagement pour une écrasante majorité de personnes dans notre pays, celles qui constituent la nouvelle France comme celles qui l'ont toujours aimée de passion républicaine. 프랑스보다 앞서 총선을 실시한 영국에서는 1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제1야당이었던 영국 노동당은 5년 전 총선 때보다 무려 214석을 늘리면서 하원 650개 의석 가운데 412석이나 확보를 했고 반면 집권 보수당은 대학살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창당 19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고 참패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I am sorry. I have given this job my all, but you have sent a clear signal tha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must change. 영국과 프랑스 각각 국내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민심의 평가를 얻게 된 걸까요? 우선 영국의 경제 상황부터 살펴보면 보수당이 집권한 14년간 크게 악화됐습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물가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영국 경제는 부진한 성장을 보였는데 영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주요 7개국 G7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영국 서민층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 건 생활 물가의 급등이었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연 2.0%로 정점이었던 11.1%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겐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록적인 수의 사람들이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고 영국인 4명 중 1명꼴로 끼니를 거른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성장률이 0.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의 기간 중 제일 낮은 성장률 기록하고 있는 거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생이 어려우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6년 브렉시트 결정하고 2021년 초에 영국에서 EU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장기적인 브렉시트의 후유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는 지난 5월 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영국의 현재 상태가 2010년 때보다 나쁘다고 답했는데 악화된 분야를 묻는 질문에 생계비용뿐 아니라 공공의료인 국민보건서비스, 그리고 이민제도, 경제, 주거, 치안을 문제로 꼽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 혼란이 이제 주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플레가 상승하고 취직이 안 되고 생활 위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현 집권당 보수당한테 불만이 많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와인 파티인가로 해가지고 집권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결국 지난 14년간 경제뿐 아니라 공공의료, 이민제도, 주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여긴 영국 유권자들이 데이비드 캐머런 이후 테리사 메이,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리시 수낙까지 기존 보수당 정부의 무력한 리더십과 대응 방식에 분노해서 집권당을 심판한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프랑스 총선 과정을 보면 큰 틀에서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불만도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1차에서 유권자들이 중도 성향의 집권 여당 대신 국민연합에 표를 몰아준 건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임의 성공에 7년째에 접어든 마크롱 정부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고 이는 국민연합의 돌풍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높은 예산 적자랑 국가 부채 문제도 있었고 또 역시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잘 안 돼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크롱 정부가 이제 재정 건전성 회복 굉장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경제적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요. 영국하고 상황은 좀 다르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민,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 있어서의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그다음에 고물가 현상으로 인한 민생 어려워진 것, 이런 것들이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EU 27개국에 유입된 전체 난민의 40% 이상이 독일과 프랑스 이 두 나라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에서 난민과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극우 정당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일종의 대안 세력으로서 점차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성 정당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초 정점을 찍은 이후 1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마크롱 대통령 취임 때 9%대였던 실업률이 7% 선으로 떨어지면서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 일부는 좋아졌지만, 많은 프랑스 국민들, 약 82%의 국민들이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구조개혁에 매달리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전국적인 파업과 또 시위도 촉발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 연령을 갖다가 지금 62세에서 64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연합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오히려 연금 수령 연령을 갖다가 60세로 다시 내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좌파 연합이 반대되는 의견을 들고 이번에 총선에 나섰기 때문에 좌파 연합이 가장 제1당의 지위를 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마크롱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경제 정책, 개혁 정책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좌파 연합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합은 세금 감면, 복지 확대, 프랑스 경제 보호와 같은 우파보다는 좌파 기조에 가까운 재정 확대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세워서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지지를 끌어올렸고, 반이민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 국가 정체성 보호 명분을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줄인 채 제3당으로까지 세를 확장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시도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추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철회하자,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자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부유층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좌파 정당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반면에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민자 자체를 통제해야 된다. 유럽연합, EU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걸 유럽 회의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유럽 회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극우가 정권을 잡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EU 체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아래는 일단 이민 제한, 국적법 변경, 국가 우선주의, 이중 국적 제한, 이런 정책을 지금 내세워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프랑스 시민을 우선적으로 대우하고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취업, 복지, 주택 지원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정 국가의 이중 국적자에 대한 공직 제한을 주장하고요. 인종차별, 배타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나치즘의 이념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나치를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오해면 오해, 우려면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 국적 제한하고요. 국가 우선주의. 그거는 나치즘이 인종정책할 때 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극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부쩍 극우 정상이 부상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종차별이나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경제 요인이 결합된, 그리고 청년들의 불안함, 불만,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종합 백화점처럼 나타난 결과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총선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생을 잘 돌보지 않으면 필패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재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특히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유례없는 고물가를 갖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도 그렇고 뭐 영국 국민들도 그렇고 당연히 민심을 갖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갖다가 지금 좀 필요로 했던 어떤 그런 수요가 정책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유연하고 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어떻게 보면 이번 양쪽 의회 선거에서 다 표출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생과 경제 문제인데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또 지지층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백이었습니다.